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에코프로 HN 우아하게 타는 법 후편 영상 올립니다. 어제 남은 두 개의 명제는 에코프로 HN의 회장은 혹시 일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에코프로 HN에 대한 에코프로 지분율을 높이는 게 아닐까라는 것과 11만 500원이 보장된 금액이라면 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걸까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틀은 매수였지만 11만 500원의 벽을 깬 매도는 이들의 매도에 의한 거였죠. 그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두 번째 명제에 대한 해답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회장이 에코프로 HN의 부족한 지분을 위해서 일반 주주를 참여시키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HN에 대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앞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한 확장을 원활하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건 이미 예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합니다. 아마 이 공시를 보고 발행 주식의 40%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지난 사례의 경우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는 청약이 몰린 경우를 봤을 겁니다. 이 경우 청약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 예정 수량 미만일 때는 청약 물량이 모두 에코프로로 넘어가지만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안분 배정을 받습니다. 공시에 아주 친절하게 써있죠. 그래서 청약 초과 시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모두 에코프로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매수 예정 수량에 여유를 두는 건 안분 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마진을 걸어두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직접 넣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만 유증에 참여했을 경우와 대주주 보유량만큼 일반 주주가 청약에 참여했을 경우, 거기다 전체 일반 주주 중 3분의 1만큼이 유증에 참여했을 경우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든 에코프로 HN 주주가 청약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지분 변화를 살펴보죠. 지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일반 주주 18%까지만 고려했던 이유가 안분 배정을 고려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져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주말이고 하니 싹 다 계산했습니다. 일단 과거가, 현재가를 보시면 9월 3일과 9월 10일인데 대주주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0.4%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에코프로 HN이 그나마 고점에서 가격 결정되어 대주주한테는 정말 다행이었을 겁니다. 에코프로 상승과 에코프로 HN 하락이 맞물렸다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럼 일반 주주 참여 시 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과 청약이 발생하지 않는 대주주와 같은 비율 정도만 참여한다고 봤을 때 에코프로의 대주주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 금액 내 대주주 지분이 50%에 불과하므로 유증 이후 에코프로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약 26%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에코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에코프로 HN 일반 주주가 청약에 참여하는 게 훨씬 치명적입니다. 초과 청약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청약 시 청약 참여 금액은 6,764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일반 주주 30%를 포함한 지분이 청약에 참여할 경우 전체 8,100억이 청약 신청을 하는 건데요. 초과 청약이 약 1,400억 발생하므로 6,700억을 지분율에 따라 청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 지분 3.2%가 에코프로 HN에 남아버리고 대주주만 참여할 경우 청약 금액 전부가 최대 주주의 몫이지만 이 경우는 전체 청약 참여 금액 대비 최대 주주의 지분이 38%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에서의 지분 상승 효과가 급감하죠. 그럴 리 없겠지만 일반 주주 모두가 다 청약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 지분의 11%는 에코프로 HN에 남게 되고 스왑 후 에코프로의 대주주 지분은 18.27%에 수렴하게 되죠. 왜냐고요? 청약 가등 금액 전체의 18%만이 대주주의 차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수합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있어 일반 주주들의 무분별한 청약 참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어차피 에코프로 HN의 지분은 20%만 있어도 됩니다. 그게 올해 안에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하려는 목적이니까요. 지분 수합에서 에코프로 대주주의 목적은 일반 주주의 참여를 막고 초과 청약을 절대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에코프로 HN을 에코프로보다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되죠. 설령 에코프로 HN의 상승이 에코프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도 말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문제는 지주사에 대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에코프로에서 30% 이상의 지분은 확보해야 공격적 M&A를 피하거나 원활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고 향후엔 50에서 60%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겠죠. 아마 추가 지분의 확보는 자산 총액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장할 다른 자회사들, 2차 전지용 전구체 제조 판매를 하는 에코프로 GEM,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임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에코프로 CNG들의 상장으로 실현해낼 겁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일반 지주 지분이 청약에 들어갈 경우 에코프로의 시총이 너무 커집니다. 이 경우 다른 계열사를 통한 지분 확보도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볼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순환 출자 형태에서 지주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지분 구조 개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의 종속사 지분을 20%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지주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왔죠. 대기업의 복잡한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유사했던 사례는 대덕전자와 AP시스템입니다. 종속사의 모든 대주주 지분이 지주사로 넘어갔죠. 지주사 지분은 최대한 늘렸고요. 그 밖에 다른 회사도 지주사에 대한 종속회사 지배권은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포함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 대주주 지분이 높았던 종목임을 알 수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주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주사 주식입니다. 우리같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사고 팔면서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에겐 그게 불가능합니다. 돈이 필요하더라도 주식을 쉽게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도 공시가 뜨는 순간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본인이 소유한 다른 자산들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죠. 따라서 이들은 높은 지분율로 인해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당률은 지주사에다 집중시켜 놓죠. 왜냐하면 지주사는 모든 종속회사들의 이익이 집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의 배당을 받으면서 지배권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에서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은 어디일까요? 전 에코프로 HN 주주지만 이 정답은 에코프로 BM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의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있어서는 에코프로 HN의 1% 지분보다 에코프로의 1% 지분이 훨씬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8%나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에코프로를 누르는 시도는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합을 목표로 할 수도 있죠. 지금 지분율대로만 가더라도 30%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에코프로의 시총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은 줄어들 겁니다. 10월 7일까지는요.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것만 해도 누르려는 의도는 확실해 보이는데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의 수주 공시가 너무 파워풀했네요. 공정 공시가 이럴 땐 정말 공정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하락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심될 정도입니다. 에코프로의 매수가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주주는 에코프로 HN 일반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만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겠죠?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에코프로 HN의 주주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10월 7일까지는 지속 상승하다가 이들이 피크아웃하면서 하필이면 10월 달에 지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11월 15일 신주 상장일에 저점을 찍는 경우겠죠. 적어도 청약기간 에코프로가 하락 흐름을 보여 10월 7일 가격을 깨고 있다면 특히 그 하락 속도가 에코프로 HN보다 빠르다면 일반 주주들이 청약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다만 이 시나리오는 대주주에게 있어서도 최악의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HN의 가격은 이미 정해졌으니 에코프로의 주식을 고가에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정말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 경우 동체형과 함께 한강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최선의 대응은 뭘까요? 에코프로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크더라도 유증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단 에코프로 HN을 최대한 저가에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왜일까요? 두 종목이 모두 하락한다면 청약기간이 끝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에코프로는 회사 가치를 누를 요인이 사라지고 에코프로 HN은 기업 가치를 부양할 요인이 사라지죠. 각자 악재와 호재의 소멸이 됩니다. 게다가 11월은 탄소배출권 섹터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코프로는 탄소배출권뿐 아니라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더블역세권 종목입니다. 앞으로 자기업 추가 상장이나 호재가 질비하기도 하죠.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를 생각해보면 지금 가격은 너무나 쌉니다. 따라서 두 종목이 모두 대세 하락이 된다면 현물 숫자 가액보다 낮은 에코프로 HN을 잔뜩 매입해 에코프로에서 손실분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후 에코프로 BM을 등에 업은 에코프로 상승에 모든 걸 거는 뭐 아니면 도의 방법이죠. 그럼 전 왜 기업 가치가 높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HN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저기를 직접 투자하면 될 텐데요. 에코프로 HN은 예측 가능한 상승이었으나 에코프로와 BM은 수주공시와 같은 호재는 관계자가 아니면 모를 호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렇게까지 오르지 못하고 대주주가 잘 누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밸류에이션만 보면 에코프로 HN도 충분히 저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에코프로 HN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에코프로 주주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그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낸 부분에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명제입니다. 11만 500원이 보장된 금액이라면 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걸까?
사실 수요일에 영상 준비할 때부터 썼던 명제인데 다시 이들이 매수로 전환했죠. 그래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수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한 몸이 아니며 모든 외국인도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당연히 제각각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이 종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 외국인, 기타 법인의 관점을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타 법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법인은 각 수급 중에서 유일하게 인적 분할 이후 상장 시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30억가량이죠. 무상증자 고점 부분만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매수했습니다. 전 이들이 에코프로HN에 부족한 0.7%의 지분을 채워줄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100억까지 순매수를 만들고 유상증자 현물 출자에 참여하면 에코프로HN에 대한 에코프로 지분을 2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말이죠. 에코프로의 계열사가 아니기만 하면 되니 페이퍼 컴퍼니로라도 매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에코프로 상장 후 매도하는 겁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비용이 싸게 먹힐 테니 개인으로 잡히는 것보단 기타 법인으로 잡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이 기타 법인이 에코프로HN 지분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는 개인의 명의로 같은 과정을 하거나 혹은 현물 출자 이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을 할 겁니다. 장내 매수는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주주의 참여 가능성처럼 불확실한 부분에 에코프로HN 지분 20%를 맞추는 걸 걸진 않을 겁니다. 일반 주주 참여 지분은 약속된 분량이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꾸준히 매수하는 수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세적 흐름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청약기간까지 순매수량이 100억에 비슷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물론 분할 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약간 못 미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다음은 기관. 기관은 다양한 수급이 있습니다. 연기금, 투신, 금투, 사모펀드 등. 일반적으로 연기금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에코프로HN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비중을 줄이고만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이벤트 발생 시기에는 패시브 펀드의 움직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금투나 투신은 무상증자 이벤트 이후에 꽤 순매수가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총이면 12월 정기 변경 때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물량을 확보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짜잘한 것보다 기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물 출자 가격을 누가 적극적으로 깼냐입니다. 이때의 급격한 하락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흐름이었죠. 아마 이들도 모두 유상증자 현물 출자 시점에서 저가 매수가 쉽게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전 이들이 고의로 가격을 떨어뜨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장전 호가창을 자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는 개인을 공포에 투매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몇만 주를 걸어줄 정도로 매물도 많고 현금도 많은 걸 보니 개인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성격 더러운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한가에 매수를 걸어놓으면서 매집하는 걸 몇 번이나 보여줬죠. 이들이 이렇게 떨궈놓고 투매 물량을 받아내 매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가 영역에선 금방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런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건 앞서 소개한 과거 사례를 보면 유상증자 현물 투자에 참여한 주식수가 몇십만에 달하는 경우를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개인일까요? 개인 전업 투자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트레이더인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기관 투자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을 테니까요. 개인이 현물 투자에 참여하면서까지 주식을 하는 경우가 그다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적어도 우리보다는 이런 지분 분석이나 기업의 생리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투자 방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걸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그들은 9월 8일 던진 물량도 아직 다 매수하진 못했습니다. 그게 외인에 의한 상승 흐름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떨구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외국인과 한통속이라 티키타카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개인 투매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겁니다. 매수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그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HN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입니다. 왜일까요? 아래 에코프로HN의 차트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캔들이 어느 기간의 캔들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 기간의 캔들입니다. 현물 출자 가액을 거의 결정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승 흐름을 만든 건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사모펀드도 힘을 보태긴 했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외국인이죠. 저가에서 순매수를 만들어내고 급등시 비중을 다시 축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선 무중 초입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건 외국인이고 무중 고점을 만들어낸 것도 외국인이네요. 무중 직전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했고 이 고점에서도 개인에게 물량 떠넘기며 확실하게 현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주가를 주로 관리하는 세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개인 트레이더들의 거래량이 크게 붙게 만들고 거래 회전율이 큰 고점에서 빠져나온 것 같군요. 전 매번 이 외국인들을 한국 투자 창구라고 추측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에코프로HN을 매매하는 주요 창구 중 그 순매수 매동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동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한국투자증권 거래원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증권사 창구는 뜨지 않고 있고요. 다른 거래량이 큰 거래원은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웠거나 마이너스임에 반해 한국투자증권의 순매화는 R스퀘어가 0.4에 이르죠. 상당히 비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투자에도 개인투자 거래가 들어가 있을 테니 이보다 더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긴 어려울 것 같고, 고가의 거래 영역이 정비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꾸 보는 건 일단 제 MTS에서는 외국인 매동이 장 종료 이후에나 나와서 당최 외국인이 샀는지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나마 상관관계가 높은 창구의 순매수량을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어쨌거나 이들이 중요한 건 이들의 매수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가격을 결정지었고 상승 흐름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HN의 지난 가격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은 상승의 초입과 무상증자 고점을 만들 때, 그리고 현물투자 매수가액을 정하던 이 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패턴은 상승 흐름 심리를 만들어 개인을 붙이고 거래량을 증가시켜서 다시 현금화시키는 걸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금요일의 양봉 또한 외국인이 만들었네요. 바닥 가격을 지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급등을 만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현물출자 매수가액을 결정지었던 것처럼 현물출자 매수가액과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격도가 떨어진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거래가 된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주주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격도 이퀄 유증 참여 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쪽 평단에 개인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요. 기간 중 이 이격도를 벌려서 수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주주 세력이겠죠. 저는 외국인으로 잡히는 수급이 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 수급의 영향은 언제나 대주주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들 외국인 세력은 주가를 관리해서 그런지 손이 엄청나게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 상황을 포함하여 순매수가 한 번에 150억 이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대략 200억 이하의 자금을 보유한 게 아닐까요? 바로바로 현금화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요. 다음 주 흐름을 보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순매수 100억이 넘어간 시점에서 매도 전환에 현금화한다면 앞으로 예측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리하면 기타 법인은 순매수가 꾸준하나 금액 자체가 적으니 누적 순매수 100억을 청약전까지 달성한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저가 매수를 계속 걸어두는 주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전 호가창에 급락을 만드는 세력이 계속 존재할 겁니다. 매수에 활용할 수 있죠. 외국인은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땐 단기간 내 2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찐 외국인 창구가 등장하지는 않는다면요. 다만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개인들이 CFD로 매수하면 이들도 아마 외국인을 지킬 텐데 이 경우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선 명제에 의한 답은 간단히 말해 저가 매수를 위해 11만 500원을 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분석들은 대부분 HTS 안에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 거라 아무래도 상상과 추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빌드업 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너무 맹신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투자 전략 부분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후에 올릴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디테일 스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